자, 오늘은 함수를 시작할게요. 함수. 자, 보시면 함수. 자, 첫 번째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응은 뭐냐면은 짝을 찾아주는 거야. 짝을 찾아주는 거야. 짝.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거, 그죠? 여기도 짝지어주는 거라고 나와있죠? 이때 이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x에서 y로. 그래서 뭐 이렇게 집합이 두 개 있을 때 뭐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기만 짝을 찾아주는 거야. 집합 x에 있는 원소하고 집합 y에 있는 원소의 짝을 찾아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의 개념을 집합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집합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을 할 때 이 대응을, 자, 이 표현을 잘 들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f x에서 y로 대응을 한다. 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표현은 이거죠. y는 fx. 그 다음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함수가 이름이 상자, 여기는 함자가 상자 함자야. 상자 함자. 한자로 이게 F라고 하는 상자예요. 여기다 X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Y를 뱉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이 함수 F의 규칙이 3X면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Y가 3X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전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익숙한 표현은 이거죠. 자, 갑니다. 근데 이제 함수가 될 수 없는 케이스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대응을 시켰지? 짝을 지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함수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반드시 모두 자기 짝을 찾아야 돼. 근데 얘를 보면은 1이 A랑 대응하고 B가 2랑 대응하고 C는 3이랑 대응을 했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빠짐없이 모두 한 개씩만 대응을 했죠. 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씩 대응을 하긴 했는데 여기 있는 3이 자기 짝을 찾지 못했죠. 얘는 함수가 아니야. 제가 이제 항상 이 그림을 엄청 자주 그릴 겁니다.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세 번째 그림 보시면 한 개씩 대응했는데 얘가 두 개랑 대응을 했죠.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간혹 사람들이 함수를 얘들아 자판기에 비유를 해. 자판기. 콜라, 사이다, 환타가 있어. 콜라가 뭐 700원이고 사이다는 800원이고 환타가 500원이라고 쳐봐. 너네가 700원짜리 버튼을 누르면 콜라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 그지? 700원짜리 버튼을 눌렀는데 콜라하고 사이다가 동시에 나오면 안 되죠? 콜라하고 사이다가 동시에 나온 그림이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니네가 500원짜리 버튼을 누르면 니네가 500원짜리 버튼을 눌렀는데 환타가 안 나왔다고 쳐봐? 그럼 자판기 고장난 거잖아. 그 자판기가 고장난 그림이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니네가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콜라, 사이다, 환타 중에 나와야 돼. 그죠? 한 개씩만 나와야 되죠. 그게 함수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자, 이제 배웁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입니다. 자, 정의역과 공역.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기호로. 그랬을 때 이 집합 X를 여기는 요 X를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근데 왜 이름이 정의역이냐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도 바뀌고 치역도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에서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정의역이야. 정의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정의역이야. 함수를 정의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공역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함수를 배울 때 몰랐는데 왜 이 이름이 공역이냐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공역이야. 오케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영역이야. 근데 여기는 공역은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치역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공역이고 치역은 왜 이름이 치역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치역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집합 X에 있는 원소가 X고 집합 Y에 있는 원소가 Y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얘를 대응을 시켰잖아. 그지? 그러면 자 이거는 좀 별로 그림이 나이스하지 않은데 항상 공역이 치역을 포함을 하는데 근데 이제 치역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자 함수값을 설명을 할게요. 함수값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여기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 치역이죠.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잘 봐주세요. 나오죠?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정의역을 제가 1, 2, 3으로 1하고 2하고 3 3개만 원소로 가진 집합으로 정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공역이야. 공역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공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할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 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야, 공역은. 근데 제가 x에서 y로의 함수를 그 규칙을 fx는 3x로 잡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기호에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x가 이쪽 정의역에 있는 원수죠? 그죠? 그러면 1은 누구랑 대응을 하겠어? 3이랑 대응을 하겠지. 2는 누구랑 대응을 하겠어? 6하고 대응을 하겠지. 3은 9하고 대응을 하겠죠. 그지? 이때 여기 있는 3을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 3이 어떻게 나왔어? 여기 위에 있는 관계식에서 x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x자리에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도 1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f1은 3이 나온 거고 여기 있는 3을 1의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함수값. 물론 다 아시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6은 2의 함수값이고요. 9는 3의 함수값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공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공역이 반드시 치역을 포함합니다. 공역이 자 치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치역은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니까 3하고 6하고 9가 치역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고 자 얘들아 정의역이 뭐냐라고 하면 정의역은 1하고 2하고 3이에요. 공역은 뭐냐 하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치역은 뭐냐라고 하면 선생님 1의 함수값하고 2의 함수값하고 3의 함수값인데요. 이 녀석의 함수값은 3, 6, 9예요 선생님. 그죠?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 치역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항상 공역은 치역을 포함해야 되고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 그림 나와 있고요. 자,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 선생님, 이거는 서로, 자, 이거는 그냥 다른 말로 함수의 상등. 자, 제가 함수의 상등이라고 할 겁니다. 함수의 상등. 함수가 서로 같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선생님, 함수가 같다는 이야기는 뭐 fx도 ex고 뭐 gx도 ex가 돼야지 뭐 함수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서로 같은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f하고 g의 정의역과 공역이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함수 값이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랬을 때 두 함수 f하고 g를 서로 같다라고 정의하고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근데 두 함수가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 책에 지금 나와 있는 예로 갈게요. 얘가 아주 잘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fx라고 하는 함수하고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fx라고 하는 함수는 얘들아 x야.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는 x 세제곱이야. 그러면 니네가 보기에 선생님 얘네 둘은 그래프가 다르니까 그래프는 물론 다르죠. 그죠? 왜냐면 fx는 뭡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gx는 뭡니까? 원점을 지나는 곡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fx고 이쪽이 gx이긴 한데 이 그래프는 지금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상황인 거잖아.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면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함수예요. 보시다시피, 그쵸? 그런데 자, 제가 정의역을 -1과 1로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의역을 -1과 1로만 정의를 한다면 fx 그래프하고 gx 그래프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f-1하고 g-1은 1이죠. 그 다음에 f1과 g1도 둘 다 1인데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그쵸? 아까는 직선과 곡선이었는데 그 직선이랑 곡선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인 거고, 정의역이 -1하고 1만 있다면 두 그래프는 1,1, -1,1. 그 다음에 이쪽 그래프도 1,1, -1, -1,-1이 돼서 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죠? 그러면 이쪽이 이제 fx고, 자, fx는 x고 이쪽이 gx예요. 그래서 얘들아, 정의역이 -1과 1로만 정의가 된다면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찍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의역이 -2,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2면은 얘는 여기에 찍힐 것이고 여기에 찍힐 것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2,2고 얘는 이렇게 있으면 -2, -2가 돼서 이쪽은 fx 그래프죠. 그런데 gx 그래프는 자, 봐봐. 그래프를 그려봐도 달라. 그래프가 여기다 2를 대입했는데 뭐가 되겠어? 여기가 2를 집어넣으면 8이잖아요. 그럼 일단 이 직선 자체가 여기에 찍혀. 그 다음에 -2가 되면 이 지금 점 자체가 여기에 찍히죠. 그래서 그림에서 확인이 되듯이 fx랑 gx는 틀림없이 다른 그래프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정의역이 -2하고 2로 주어질 때는 두 함수가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반드시 학교 시험에 나와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넘어갑니다. 함수 f를 집합 x에서 집합 y로 정의를 했는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자, 대응을 하는데 자, 순서상 함수값 fx의 순서상은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x, fx.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순서상은 원래 뭐였어? x, y죠. 근데
y 값은 이 앞에 이 앞에 있는 x의 함수 값이잖아, 그지? 그래서 정의역과 이 정의역의 함수 값을 나란히 쓴 게 순서상이고요. 자, 함수 f의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다가 필기를 합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 전체의 집합이에요. 순서상 전체의 집합이에요. 집합. 오케이?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상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치역은 함수값 전체의 집합입니다. 함수값 전체의 집합입니다. 함수값 이것도 집합이야. 집합. 함수의 그래프도 집합이고 치역도 집합이야. 근데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쌍들이 모인 거고 치역은 함수값들이 모인 것이야. 자, 필기하셨죠? 용인이 전화해. 자, 근데 보세요.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가시면 미적분학을 배워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스튜어드 미적분학으로 할 텐데 그 미적분학 첫 번째 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 찾는 방법. 이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하게 만든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이 된 거라는 겁니다. 원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는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난다. 오케이? 자, 다시 뭐라고? 함수의 그래프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 자,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로 선을 그으면 한 번만 만난다. 적으세요. 한 번만 만난다.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난다고 미적분학 첫 번째 페이지에 이거부터 나와 있어. 그러면 왜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납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어. 근데 얘를 내가 세로로 한 번 선을 그었어. 그럼 한 번만 만났지. 한 번만 만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f1 하나만 나오는 거지.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함수를 정의했을 때 여러분들이 500원을 누르면 환타만 나와야 되잖아. 500원을 눌렀을 때 환타랑 콜라랑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안 되잖아. 자판기가 망가진 거잖아. 그건 함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세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난다면 이 1의 함수값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배우신 원의 그래프를 볼게요. 원의 방정식은 절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자추의 방정식이죠. 근데 얘를 선을 그었어요. 세로로 선을 그었더니 두 군데서 만나죠. 근데 두 군데서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F1이고 여기도 F1이어서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버튼 하나를 눌렀는데 콜라랑 사이다 결과가 두 개 나온 거잖아. 그럼 함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세로로 그었을 때 그 그래프가 선하고 한 번만 만나는 게 이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1대1 대응을 배울 텐데 그거랑 같이 붙여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는데 fx 그래프가 x제곱인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만 주어져 있어. 그렇다면 함수의 그래프는 이 점 3개가 함수의 그래프예요. 요 점 3개만 함수의 그래프야. 선생님이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인데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가 바뀌어요.
근데 이쪽 그래프는 실수 전체,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의역이 제일 중요하다.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도 바뀌고 함수의 그래프가 바뀌면 치역도 바뀌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주황색은 함수의 그래프야. 주황색은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제 제가 항상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항상 그래프에서 정의역은 노란색으로 찍어줄 거고, 자 정의역은 제가 항상 노란색으로 찍어줄 거예요. 얘는 정의역이야. 노란색이 정의역이야. 그지?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빨간색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치역은 항상 제가 파란색으로 찍어줄 거예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정의역이 모든 실수죠. 정의역이 모든 실수니까 곡선이 자 함수의 그래프가 부드러운 곡선이 되고요. 얘는 치역이 파란색이야. 이해했습니까? 제가 항상 노란색은 자 정의역은 노란색으로 체크해 줄 거고 치역은 항상 파란색으로 체크해 줄 거고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빨간색으로 해줄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래프하고 치역 자체가 바뀌죠. 이해했습니까? 어우 도균이 눈 돌아가는데. 자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함수 일과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송도윤씨. 자 개념 원리 자 빨리빨리 나갑니다. 자 다음 대응에서 함수인 것을 모두 찾고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세요. 자 첫 번째 함수인 거 얘는 안 되지.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 얘는 안 되지. 선택을 안 하고 있잖아. 얘 함수죠. 얘도 함수지. 그래서 얘네 둘은 함수입니다. 3번이랑 4번이 함수인데 자 정의역을 굳이 쓰자면 정의역은 반드시 집합으로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집합으로 A, B, C고요. 그 다음에 얘는 치역도 A, B, C예요. 그죠? 근데 이쪽을 보세요. 이쪽 그림은 정의역이 1, 2, 3, 4죠. 1, 2, 3, 4고 1, 2, 3, 4 1, 2, 3, 4고 공역은 A, B, C예요. 근데 얘는 치역이 A하고 B만 치역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3번이랑 4번만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공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정수입니다. 이럴 때 함수의 치역을 물어봤어. 그럼 문제에서 치역을 물어보면 반드시 답을 집합으로 해야 돼.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입니다.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답을 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F-1은 2, F0은 1, F1은 0이죠. 그러면 치역을 물어봤으면 반드시 집합으로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는 하나씩 넣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정의역을 마이너스 1하고 1로 정의를 한 두 함수 F하고 G에 대해서 두 함수가 같은 걸 물어봤어. 그럼 이미 문제에서 정의역은 통일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잽싸게 이것만 구하시면 되죠. F-1과 G-1이 똑같은지 F1과 G1이 똑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F-1은 0이고 G-1은 마이너스 2여서 달라요. 그럼 이거 조사해볼 필요가 없지. 다르고 두 번째 케이스는 F-1은 1이고요. G-1은 마이너스 1이에요. 다르죠. 굳이 조사할 필요 없죠. F-1은 마이너스 1이고요. G-1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또 조사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F1을 집어넣으시면 F1은 1이고요. G1도 1이죠.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디귿만 함수 F하고 G가 같은 겁니다. 오케이?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두 집합 마이너스 1, 0, 1, y가 0, 1, 2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멋있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림 일일이 그리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1, 0, 1, 0, 1, 2고요. 이쪽이 x고 이쪽이 y입니다. 동그라미 안 그릴게요. 자, 이건 뭐야? 얘는 뭐야? 이 지금 기호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fx면 fx가 마이너스 x라는 거죠. 얘를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얘는 부호가 반대되는 게 있고 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선택할 애가 없죠.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2번 갑니다. 2번 마이너스 1, 0, 1 0, 1, 2 이쪽이 x고 이쪽이 y입니다. 절대값 붙이래요. 여기다 절대값 붙이면 이거죠. 절대값 붙이면 이거죠. 절대값 붙이면 이거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한 개씩만 대응하고 있으니까 2번 함수 맞죠. 3번 갑니다. 3번 마이너스 1, 0, 1 0, 1, 2 이쪽이 x고 이쪽이 y입니다. 이거는 규칙이 복잡하죠.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야? fx는 x제곱 플러스 1을 줄여서 쓴 거야. 같은 표현이야. 얘는 뭐야? fx가 절대값 x를 줄여서 쓴 거야. 수학적 기호고 약속입니다. 그러면 3번은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2랑 대응을 하죠. 0 대입하시면 1이랑 대응을 하죠. 1 대입하시면 2랑 대응을 하지. 얘는 어디를 봐야 돼?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한 개씩만 대응을 했기 때문에 3번도 함수죠. 4번 풉니다. 4번 마이너스 1, 0, 1 0, 1, 2 이쪽이 x, 이쪽이 y예요. 근데 얘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어? fx를 자 들어온 x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해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인데 없어. 얘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공역에서 선택할 게 없잖아.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지. 맞잖아. 니네가 500원짜리 봉지를 눌렀는데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환타 다 안 나온 거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0을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0은 1이랑 대응하고 1도 없어. 그죠? 그죠? 그 얘는 함수가 아니죠. 여기 나오니 5번은 마이너스 1, 0, 1 0, 1, 2입니다. 이게 x고 이게 y고요. 지금 제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그려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그린 거나 봐. 그냥 그러고 말아. 오케이? 우인아 조용히 해. 자 얘는 뭡니까? x 세제곱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0이랑 대응을 하고요. 0 대입하면 1이랑 대응하고요. 1 대입하면 2죠. 아주 나이스하네. 얘는 함수지. 정답이 3개네요. 봤더니 2개인 줄 알았는데. 넘어갑니다. 다 풀어보시고 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식의 함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여기가 지금 정의역이야.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의 규칙이 바뀌지.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구간함수 또는 분기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분기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랑 친해지셔야 돼요. 수투, 특히 수투하고 미적분할 때는 모든 함수가 대부분 분기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집합 1, 2, 3, 4, 5, 6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이런 규칙일 때 f의 치역을 구하세요 그랬어. 가장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그냥 그려보세요. 집합 x가 1, 2, 3, 4, 5, 6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은 문제에서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정의역은 1, 2, 3, 4, 5, 6이고요.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가리? 자, x가 홀수입니다. 홀수면 위에 있는 규칙 따라가는 거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1이랑 대응하죠. 2는 짝수니까 밑에 있는 거랑 대응하는 거야. 2는 0이랑 대응하지. 자, 3 집어넣으면 얘는 5랑 대응을 하죠. 여기다가 위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어야지.
그 다음에 4는 짝수니까 밑에 집어넣으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랑 대응을 하죠. 5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9랑 대응을 하죠. 짝수는 밑으로 가야지.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랑 대응을 하는데 치역을 물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으로 답하셔야 돼요.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0이 아니라 원소가 작은 것부터 0, 1, 5, 9 이렇게 자 중괄호 표시가 없으면 틀립니다. 오케이?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야?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것도 함수야. 이것도 함수야. 근데 대부분의 중학교 때 배웠던 식들은 여기에 1차식이 있거나 2차식이 있거나 그지? 이런 것만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자 얘는 함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일상생활에 있는 규칙성을 모형화하는 거야. 그지? 그 규칙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수식으로 가는 거고 얘는 그 규칙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한글로 적은 겁니다. 얘도 함수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얘도 함수야. 왜? 규칙성 모형화인데 얘는 모형으로 만들기 애매해서 한글로 쓴 거야. 그러면 선생님 멋있게 푸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하셔야죠. F0은 여기다가 0 집어넣어. 0을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럼 동윤아 0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뭐예요? 0이죠. F1은 잘 들어. 1의 제곱 1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뭐예요? 1을 5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 다음에 F2를 구합니다.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지. 4. 여기가 X제곱이야. 그러면 4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가 돼요? 4죠. 4를 5로 나눴을 때 몫은 0이고 나머지는 4지. 그 다음에 F3을 구합니다. F3을 구하시면 F3은 3의 제곱이니까 9죠. 이거 지금 틀었니 내가? 아 그래? 어떤 공황장애 비슷한 게 있어 내가. 아니 진짜 옛날에 한 수업을 한 1시간 반 정도 겁나게 했는데 이거 안 누른 거야. 근데 애들도 그냥 본 거야. 혼자 찍었어요? 어? 혼자 찍었어요? 아니요 다시 찍었어요. 다른 방 가서. 아 근데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방 가서 찍은 거 올려줬지. 그때 완전 패닉이 돼서 내가 우와 씨 뭐야. 근데 중요한 게 그 반이 잘 못하는 친구들이라서 그 반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했는데 너무 아깝잖아. 자 아무튼 그러면 9를 5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예요? 4죠. 맞아? 동현아 맞아? 그러면 F4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야. 16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죠. F5를 구합니다. F5는 25죠. 25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죠. 치역을 물어봤어. 그러면 집합 0, 1, 4라고 답을 하셔야 되지. 이제 오케이? 자, 서로 같은 함수의 산등입니다. 자, 얘들아 정의역을 마이너스 2라고 1로만 주어져 있고요. 두 함수가 서로 같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F-1과 G-1도 똑같을 것이고 F1과 G1도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G-1은 2A 마이너스 1 되죠. F1은 A 플러스 B가 되고 G1은 2A 플러스 1이죠.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두 개니까 A, B는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걸로. 오케이? 제가 이런 연립방정식 푸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자, 형광펜이 있나요? 형광펜으로 이 문제 자체에 박스를 치시고, 자, 100% 시험이라고 적어주세요. 100%. 100%. 자, 거의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제가 집합할 때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자, 볼게요. 선생님, 집합 X가 공집합은 아니라는 거야. 집합 X는 공집합은 아니야. 그런데 두 함수 fx하고 gx가 똑같대요. 그지? 근데 믿음이 아직 여러 가지 방정식을 보시진 않았지만 그냥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쉬운 게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만 잘하면 돼. 다 인수분해 되는 걸로만 푸는 거예요. 선생님, fx랑 gx랑 똑같다면요, fx가 x 세제곱 플러스 3x고요, gx라고 하는 녀석은 6x제곱 빼기 8x 플러스 6인데 이 둘의 함수값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이 둘이 함수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푸시려면 n차 방정식의 풀이는 무조건 오른쪽을 빵으로 비우는 거죠. 다 이항을 하시면 x세제곱 빼기 6x제곱 넘어오면 11x가 되고 빼기 6은 0이죠. 자, 여러분들이 수학상의 제일 첫 번째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을 배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수 정리하고 조립제법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 3차, 4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인수정리가 뭡니까? F1이 0이면 선생님 fx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요. 이게 인수정리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얘를 대신 우리가 자 F1은 0을 보고서 이렇게 쓰는 게 인수정리죠. 조립제법으로 이 QX 구하는 거지. 오케이? 자, 해볼게요. 얘를 제가 FX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인수정리에 맞는 걸 찾으면 되는데 그냥 딱 봐도 F1이 0이지. F1은 1 빼기 6 더하기 11 빼기 6은 0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F1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 그러면 저는 F1이 0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인수정리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QX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조립제법이죠. 오케이? 선생님,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이고 이거가 빵 되는 숫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내려오시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1, 내려오시고 대각선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5, 6 플러스 6 해서 이건 0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들이 바로 QX죠. QX니까 얘를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으로 두시면 여기 있는 FX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게 빵인 거죠. 그러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쉬워요. 그냥 이거 각각 빵 되는 거가 여기 있는 방정식의 규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집합 X라고 하는 것은요, 원소가 1, 2, 3인 거겠네요. 맞지? 그지? 그래서 근데 모두 구하래. 집합 X는 이것의 부분 집합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두 함수의 상등이
봐봐. F1하고 G1만 같아도 만약에 우리가 정의역을 이거의 부분집합인 1로만 잡았어요. 그러면 F1하고 G1만 똑같으면 두 함수가 같은 거잖아. 근데 제가 정의역을 1하고 2로만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집합 X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 전체입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죠. 원래 이 녀석은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돼야 되는데 8개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공집합을 하나 빼야 되지. 그러면 7개를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나열해 드리면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원소 1만 있는 거, 원소 1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그죠? 원소 3개짜리 이렇게 7개죠. 원래는 공집합이 있는데 공집합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했습니까? 이 문제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자, 넘어가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된 그래프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찾는 방법은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죠. 그러면 세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는 거 1번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그으면 2번 만나니까 안 되고 그죠? 얘는 아무리 그어도 한 번만 만나니까 1번, 4번이 함수의 그래프죠. 끝났네요. 여기 다 풀어보시고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실력업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드릴 것인데 자 여기 91번하고 92번은 좀 풀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스텝 2에서 풀어드리는 문제는 풀어보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되게 수원, 이제 우리가 지금 수원을 하고 있는데 수원 뒤에 가서 이제 이런 거를 주고서 니네한테 뭘 시키거든. 근데 얘도 얘들아 방정식이야.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함수 방정식. 함수 방정식인데 얘는 그 규칙을 둔 거예요. fa 플러스 b는 이거 두 개 분리시킨 다음에 4를 더하는 규칙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다 적어. 함수 방정식. 함수 방정식. 자, 함수 방정식인데 얘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수투하고 미적분에서 물론 수원에도 나와요. 수투 미적분에서 맹활약을 합니다. 함수 방정식. 자, 그럼 이제 F4를 구할 거야. F4. 선생님, F4를 구하려면 F4가요, 선생님. A하고 B를 둘 다 2로 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보세요. 얘는 F2 더하기 4가 되죠. 자, 지금 제가 함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옆에 힌트라고 뭐라고 되어 있어? A하고 B의 적당한 수를 니네가 알아서 찾아서 대입해라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대입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이 함수 방정식은 이제 수원 뒷부분에서 맹활약을 할 거고 수2 할 때도 맹활약을 할 거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름 자체도 기억하셔야 돼요. 함수 방정식입니다. 함수 방정식. 지금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배우시고 있는데 함수 방정식도 있는 거야. 선생님, 우리가 F4를 구할 건데요. F4를 구하려면 F2가 필요해요. 그래? 그럼 F2도 한번 구해볼까? F2. 우리가 F4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를 구하려고 하면 F2가 필요하잖아. 그치, 동윤아? 근데 F2를 구할 때는 F4를 구해야 되는데 F2가 필요하니까 F2를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1 더하기 1로 보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얘는 F1 더하기 F1 더하기 4구나. 에이씨 근데 F1을 구하려고 그래도 F1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F1만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A랑 B가 임의의 실수라고 하였으니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이랬을 때 A에다가 1을 집어넣고 B에다가 0을 집어넣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그러면 F1 더하기 F0 더하기 4인데 선생님 F0 또 필요해요. 지겨워. F0은 A랑 B랑 둘 다 0이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F0 더하기 F0 더하기 4인데 제일 밑에 있는 식에서 F0은 2 곱하기 F0 더하기 4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F0이 되고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이제 모든 근심거리가 해결이 됐는데 실은 위에 있는 얘들아 위에 있는 지금 빨간색도 보시면은 얘랑 똑같은 거 얘랑 지워져서 F0이 마이너스 4는 나왔어. 근데 F2를 구해야 되네. F2를 그치? F2를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제가 처음부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야. 동윤아 봐봐. 지금 시행착오 하는 거를 뭐 의도해서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죠? 그럼 이제 F0이 마이너스 4인 거 확실히 구했잖아. 그러면 얘를 한번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F2를 구할 수 없을까? F2를 구할 수 없을까? 왜 이렇게 헤매고 있지? 4 F2 F0이 마이너스 4야. 얘 마이너스 4지. 안되네. 뭐 없을까? 생각이.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뭐가 있을까요? 책이 어디 갔어? 책도 없네. 몇 페이지야? 허무하다. 짜증. 그쵸, 이제 봐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자, 근데 우리가 F형이 마이너스 4인 거 되게 긴 과정을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야. A에다가 4를 집어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F4 더하기 F 마이너스 4 더하기 4가 되죠. 그죠? A에다가 4 집어넣고 B에다 마이너스 3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F0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이거잖아. 그럼 우리는 F0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F0을 구할 때도 둘 다 빵을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F0 더하기 4니까 얘가 F0이어서 F0은 마이너스 4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8이 되죠. 그죠? 근데 이 함수 방정식이 이 숫자를 경험에 의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아까 저처럼 헤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함수 방정식. 그 다음 92번을 볼게요. 자, 정의역이 이렇게 3개.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풀어드리는 이유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근데 진도를 더 그냥 그래 그냥 아까 그 92번 함수 방정식만 총괄을 합시다. 자, 진도 나가자. 자, 여러 가지 함수.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는데, 자, 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은 작년에 찍어둔 게 또 있어요. 작년 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작년 거. 작년에도 여기서부터 찍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고, 뭐. 근데, 하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오케이? 자, 보세요. 실은 이 함수를 분류하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이제 이런 거죠. 자, 첫 번째는 표현 방법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표현 방법에 의해서 양함수와 음함수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양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y는 fx고 음함수는 fx, y는 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대칭성. 표현 방법은 양함수라고 음함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칭성. 대칭성. 양함수, 음함수. 자, 대칭성에 의한 분류는, 연속성. 그래, 이거 먼저 하자. 연속성에 의한 분류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연속함수하고 불연속함수로 나뉠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속함수하고 불연속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수투하고 미적분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투하고 미적분에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연속함수인지 불연속함수인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함수는 말 그대로 그래프가 다 이어진 건데, 연속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항함수. 여기서 말하는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애들을 다항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불연속함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배운 가우스함수. 우리 이런 거 한번 그렸지. y는 가우스 x, 그죠? 가우스 x 그렸을 때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졌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그래프 모양을 기억을 꼭 해달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수투를 배울 거잖아요. 수투를 하실 때 이 가우스 함수가 맹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가우스 함수 앞에서 했지? 영상을 찾아서 다시 복습을 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제가 영상 중에다가 가우스 함수는 따로 가우스 기호라고 빼놨어. 그죠? 가우스 기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왜? 지금 당장 수1하고 수2 미적분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이어져 있지 않고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는 가우스 함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어떤 대칭성에 의해서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함수, 두 번째는 우함수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에 이게 없는데 이거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6가지가 뒤에 가서 우리가 수1, 수2 무조건 할 때 다 배울 거예요. 결국에 다 배우는 건데 미리 지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야. 오케이? 특히 엄청 중요합니다.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는
기함수는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점대칭 배웠지. 점대칭. 그 다음에 우함수는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건 원점은 점대칭이고 y축 대칭은 선대칭이지.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에서 점대칭이라는 선대칭을 가르친 겁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때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점대칭과 선대칭을 가르친 거고 선대칭은 뭐예요? 어떤 그래프가 선에 의해서 좌우가 똑같아지는 게 선대칭이죠. 그 다음에 점대칭은 뭐예요? 어떤 도형이 이 대칭의 중심에 의해서 180도 돌렸을 때 그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배웠지. 선대칭, 점대칭. 얘를 180도 돌렸을 때 똑같은 도형이 나오면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기함수는 자 홀수차 항만 있는 게 홀수차 항만 존재하는 게 기함수고요. 우함수는 짝수차 항만 존재하는 게 우함수고요.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 배울 거잖아요, 그죠? 삼각함수 할 때 제가 이걸 다시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우함수, 기함수를.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지금 교과서에 있는 분류가 무엇에 따른 분류냐면 치역의 상태에 따른 분류예요. 치역의 상태. 치역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1대1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수학화에서 핵심 키워드 1대1 대응이 있고요. 그 다음 항등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상수함수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여기다가 고스란히다 필기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필기하세요. 나중에.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위에 있는 6가지를 나중에 다 배웁니다. 음함수의 미분 적분도 할 거고, 오케이? 연속함수, 불연속함수 맨날 따질 거고. 일단 당장 삼각함수 배울 때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그거를 따질 거고. 그래서 수원 할 때 삼각함수 그래프 배울 때 이거를 제가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거는 치역의 상태에 따른 분류인데 1대1 함수, 1대1 대응. 수학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1대1 대응. 자, 이제 하나씩 배울게요. 1대1 함수 정의입니다. x1과 x2가 다르면 같은 함수 값을 가지지 않는 거지. 1대1 함수 같은 함수 값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 자, 같은 함수 값을 가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2차 함수, 1차 함수 그래프는 1대1 함수죠. 근데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얘가 x1이고 얘가 x2여서 서로 다른데 얘가 y는 x제곱이면 둘 다 같은 함수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1대1 함수는 홀수차항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홀수차항. 홀수차 함수가 1대1 함수입니다. y는 x, y는 x 세제곱 이러면. 오케이? y는 x하고 y는 x 세제곱은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의 그래프. 선생님, 1대1 함수 그래프. y축과 평행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y축과 평행한. 자,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 여기다 표기하세요. 뭡니까? 3세 1가. 가로로 선을 그으면 한 번만 만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같이 외우라고 했죠. 함, 세, 일 갑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고 1대1 함수는 가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는 거야. 함세 일가. 오케이? 둘 다 미적분학책 첫 번째 페이지에 이거부터 나옵니다. 오케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1대1 함수 그래프 찾는 방법. 오케이? 함세 일가, 함세 일가.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고 1대1 함수는 가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그럼 저희가 명제도 배웠잖아요, 명제. 그지?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의 배우 명제인 이거를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고 이거를 부정해서 뒤로 보낸 거죠. 이것도 1대1 함수. 자, 이것도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식이고요. 이것도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식입니다. 자, 1대1 함수 한번 보실게요. 자, 얘를 보시면 일단 함수의 그래프고요. 그죠? 다 각자 다른 함수 값을 가지니까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두 번째 거 보실게요. 자, 얘도 다 다른 함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1대1 함수예요. 근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데 같은 함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 1대1 대응입니다. 수학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완전제곱식이었잖아. 그지? 완전제곱식이었는데 수학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대1 대응입니다. 우리가 1대1 대응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한 거야. 집합, 명제 이런 것들을 다 갑니다. 1대1 대응. 함수 f가 x에서 y로 1대1 함수이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도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잘 나와야지.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을 포함한다. 그지? 근데 저는 다시 그려드리면 이제 좀 이따 이제 항등 함수까지 배우고 나서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거를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역시 1대1 함수가 세로로 함세 일가 가로로 그었을 때 한 번 만나는 거니까 1대1 대응도 마찬가지로 그려야 되죠. 그죠? 1대1 대응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얘는 1대1 대응이죠. 일단 다 다른 함수 값을 가지고 있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죠. 근데 만약에 봐봐. 뒤에 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에이씨 안 나왔네.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자, x가 그래 그냥 이 상태에서 공역에 d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공역이 a, b, c인데 치역은 a, b, c만 되죠.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d가 하나 있다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1대1 대응을 항상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3대3으로 미팅을 나갔을 때 모두가 다 파트너가 되는 상황이야. 아주 행복한 상황이지. 그죠? 남자 3명, 여자 3명 나와서 미팅을 했는데 다 커플이 된 행복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게 1대1 대응입니다. 그런데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그래프로 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쪽 그래프 먼저 보세요.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공역은 수 전체의 집합인데 요 그래프는 지금 치역이 0을 제외한 치역은 파란색이죠. 근데 공역은 수 전체의 집합이죠. 근데 같은 함수값을 가지지 않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가 지수함수 그래프처럼 보이잖아. 그죠? 지수함수 그래프잖아요. 그죠? 지수함수 할 때 제가 언급을 좀 회피했는데 지수함수 그래프는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데
이게 교과서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알아보셔야 돼.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한테 맞춰서 내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얘는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일단 뭐 가로로 그었을 때 다 한 번만 만나지. 1대1 함수지. 가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잖아요. 근데 공역과 치역이 둘 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죠. 그런데 1대1 대응의 핵심은 뭐냐면 1대1 대응은 연속함수일 때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함수입니다. 단조 증가가 무슨 말이고 하니 함수가 계속 증가하기만 하지. 그죠? 근데 반드시 연속 함수일 때만 돼요. 근데 불연속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불연속 함수. 자 불연속 함수인데 자 여기다 그려줄까? 불연속 함수인데 불연속 함수인데 불연속 함수에서도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단 1대1 대응은 함수만 되면 되는 거고 가로로 그었을 때 선만 그으면 되는 거잖아.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투하고 미적분 하실 때 이제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있다고 쳐봐. 뭐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지금 불연속 함수죠. 그래프가 끊어져 있잖아. 얘는 감소 함수지. 그죠? 얘는 지금 감소 함수잖아. 오른쪽 아래를 찌르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은 증가 함수죠. 그죠? 증가 함수하고 감소 함수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함세 일가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세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된다. 자, 세로로 그어 볼게요. 세로로 그었을 때 다 한 번만 만나죠. 그럼 이건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건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가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되죠. 전부 다 한 번만 만나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도 되고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불연속 함수여도 그죠? 불연속 함수이면서 지금 얘는 단조 증가 함수가 아니죠. 불연속 함수이면서 단조 증가도 아니고 단조 감소도 아닌데 1대1 대응일 수 있어요. 오케이? 나중에 이것도 반드시 필기하세요. 여기다가 알았어? 반드시 필기하세요. 반드시 필기하세요. 알았어? 자, 불연속 함수이면서 단조 증가 그러니까 증가 함수하고 감소 함수가 섞여 있지만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속 함수가 되는 순간 무조건 1대1 대응은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예요. 여러분들이 증가 함수하고 감소 함수 알잖아. 이거 증가 함수죠. 이거 감소 함수죠. 증가 함수 뭐야? x1, x2가 있을 때 스르륵 선 그으면 여기가 fx1, 여기가 fx2인데 x2가 x1보다 크면 그대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감소함수는 여기가 fx1 지금 내가 치는 대로 나오냐? 여기? 그죠? 부도가 이쪽인데 얘는 부도가 반대로 바뀌죠.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지?
증가함수. 자,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식.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식.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식. 이거 세 개. 이제 문제에서 이걸 안 줘요. 이거를 안 주고 이 식을 줘요. 그랬을 때 증가함수, 감소함수, 1대1 함수인 걸 알아 살리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보고 복습하시고. 자, 그래서 자, 연속함수가 되면 무조건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1대1 대응 그래프는 y는 x 세제곱, y는 x, 홀수차 함수, 기함수. 기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수원 수업할 때 기함수, 우함수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또 들어보세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게 2차 함수잖아요, 얘들아, 그치?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같은 함수 값을 가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런 게 있지만 또 여기에다가 요 위에다가 무엇을 필기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쪽은 1대1 함수고 이쪽이 1대1 대응이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로 문제를 엄청 많이 풀 텐데 잘 들어. 1대1 대응은 노란색은 내가 정의역이지. 노란색은 정의역이죠. 빨간색은 함수의 그래프지. 빨간색은 함수의 그래프지. 1대1 대응은,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야? 치역이죠. 1대1 대응은 잘 들어. 정의역과 치역으로 이루어진 이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쪽 모서리 끝에서 이쪽 모서리 끝까지 꽉 차야 돼. 그런데 1대1 함수는 정의역이죠. 이쪽이 공역, 공역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얘들아, 파란색이 공역이면 초록색이 치역이지. 얘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죠. 파란색이 공역이고 초록색이 치역이야.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정의역과 치역으로 이루어진 이 직사각형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 근데 얘는 노란색이 정의역이고 빨간색이 지금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근데 요만큼이 비어있지. 그지?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걸 그리면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거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죠.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1, 2, 3, 4, 5, 6, 7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야. 공역인데 치역이 아닌 게 존재하죠. 치역이 아닌 부분이 여기야. 이해했어? 나중에 잘 필기하세요 이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정의역이 이렇게 있고요. 공역이 이렇게 있어. 근데 만약에 잘 들어. 지금 이 그림 세 개를 구별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다음 시간에 이 그림 가지고서 문제를 겁나게 풀 거거든.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수식으로 풀 수가 없게 나와. 그래프로만 풀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함수의 그래프가. 그럼 제가 보나? 얘는 이런 느낌, 얘는 이런 느낌이야. 얘는 1대1 대응이지. 얘는 1대1 함수야. 얘 1대1 함수잖아, 지금, 그지? 근데 얘는 여기가 비어 있어.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지. 얘는 1대1 함수. 얘는 1대1 대응이네. 내가 계속 이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풀 거라고. 근데 이 그림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있잖아. 선택을 하지 않는 녀석이 존재하지. 오케이? 얘랑 이 그림은 이거고 이 그림은 이거고 이 그림이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해서 이것도 필기하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책 검사할 거야. 오늘 수업을 주말에 다시 보고서 필기를 다 했는지 책에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상 같다는 겁니다. 함수값이. 그래서 정의역과 고용이 같고 여기는 이렇게만 나와 있죠. x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거 그대로 뱉어내는 게 항등함수야. 집어넣은 거 그대로 뱉어내는 게 항등함수인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y는 x로 강광돼. 얘들아 얘도 항등함수야. 3x 집어넣더니 3x 그대로 나왔죠. 얘들아 얘도 항등함수야. 얘는 뭡니까? 자, 상자 그림을 그려드리면 선생님 제가 3x를 집어넣는데 3x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거가 그대로 나온 게 항등함수야. 이해했어? 근데 이런 걸로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걸로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y는 x가 항등함수로 보시면 되는 거고 항등함수는 보통 기호로 대문자 i로 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아까 그 함수 그림을 다시 그려드리면 항등함수가 1대1 대응 안에 들어가 있고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함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개념 설명까지밖에 못하니까 숙제는 그냥 함수 파트는 안 낼 테니까 앞에 미비된 부분 해오세요. 오케이? 함수 끝까지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냥 개념 원리만 오늘 지금 진도 나갈 때까지만 푸시고 RPM은 그냥 풀지 마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풀면 되니까. 자, 상수함수는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 이런 거야. 몰빵이야 몰빵. 함수값이 하나밖에 없는 게 상수함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 중학교 때 배웠던 y는 3 얘가 상수함수예요. y는 3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y는 3. 근데 봐봐, 지금 생각해보면 얘는 자 함수의 일가 얘는 함수의 그래프죠. 세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잖아, 그지? 근데 뭐는 아니야. 1대1 함수는 아니지. 1대1 함수가 뭔데? 같은 함수 값을 가지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가로로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함수의 그래프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할 때 이렇게 있는 얘는 이 노란색 그래프는 얘는 지금 생각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죠.
왜냐하면 얘를 그려보면 x가 2인데 정의역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노란색 그림. 빨간색 그림은 이거고. 노란색은 x가 2인데 2,1, 2,2, 2,3, 2,3, 2,1, 2,2, 2,3, 2,4. 그지?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 이 함수의 개수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야.